네, 그러면 시작을 합시다. 오늘 이제 하는 게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빡센 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중화 반응인데요. 우선 중화 반응을 하려면 결국 지난번까지 했던 산염기 개념 그리고 pH 개념 확실히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산염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했었죠? 복습용이니까 물에 자동이온화부터 했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애는 물 분자 몇 개씩이 반응을 하면서 두 개씩이 반응을 하면서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과 OH 마이너스 수산화라는 두 개 이온으로 쪼개지는 반응이 있는데 이게 정반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반응이 함께 존재한다? 역반응이 함께 존재하는 가역 반응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이 많아지거나 역반응이 많아지거나 인데 정반응은 어떤 때 많아졌었냐면 고온 상황에서, 역반응은 어떤 상황에서? 저온 상황에서 더 많아지는 추세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중간중간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고정된 온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몇 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5°C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두 가지 반응이 어느 정도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었을 때 H3O 플러스는 그 몰농도를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랬었고요. OH 마이너스는 역시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를 유지할 것이라 그랬었고, 더 나아가 이 두 농도의 곱, 전체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14제곱을 유지하는 상수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이를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부른다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경우 이 상수값 역시 달라질 수 있어요. 차가워질 경우 역시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둘의 농도 중 하나가 많아지게 될 경우 반대편 농도가 대신 줄어들므로써 상수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에 가진 성격을 좀 다른 성격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H3O 쪽 비율이 커지면 산성으로, 그리고 OH 마이너스 비율이 커지면 염기성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며, 둘의 비율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평범한 물인 중성 성격이라 하면 된다 했었습니다. 요거가 가장 기본이었었죠. 이때 산 그리고 염기라는 물건은 최종 결과적으로 뭐라고 한다면 결국 물의 산성을 이끌어 내는 그런 물건들을 산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고, 염기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낼 것이다 라고 보며,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요거 비율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무조건 산, 이거 비율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건 염기,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 방법을 초기에는 누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었고요. 어떻게 정의 내렸었냐? 수용, 즉 물의 로그가 가면서 무엇을 공급해 준다? H 플러스 수소이온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수소이온이 물과 반응하면 H3O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이걸 비율을 크게 만들어주면 산으로 봤었고요. 염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용해서 물에 녹아가면서 OH 마이너스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아레니우스는 염기라고 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한 어떤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은 방식이 아레니우스 방식이라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세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첫째, 무슨 성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죠? 수용성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산과 염기 중에 물에 안 녹는 산, 염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걸로 정의할 수가 없어져요. 정의의 시작 자체가 수용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성 전용이라는 겁니다. 비수용성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간접적인 염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접 염기의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였었어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스스로 OH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OH를 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걔가 연기냐 하면 물이 가진 H를 떼어냄으로써 물을 OH로 바꿔버리는 방식을 취했죠. 자기가 내놓는 게 아니라 물 쪽에서 OH로 바뀌어버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말하자면 간접적인 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또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당시의 한계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산은 H 플러스를 설명해야 돼요. H3O 플러스를 설명해야 돼. 3O 플러스를 설명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H3O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기온 그 자체 때문에 산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대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자면 H 플러스가 물하고 결합해 H3O 되는 거 알아요. 지금은 알고 있는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H3O라는 개념을 몰랐었기 때문에 H 플러스 자체가 산성을 일으킨다라고 봐서 그게 좀 다른 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방법이 뭐였어요? 브랜스테드와 로우리 방식이었었죠. 얘네들은 절대적인 산과 연기라는 기준을 만든 게 아니었었고요. 두 개의 물질이 함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와중에서 이번 화학 반응에선 누가 산의 역할, 누가 연기의 역할을 한다 라는 식의 절대적으로 산, 연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서 산의 역할과 연기의 역할, 즉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방법으로 산연기를 정의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요 H 플러스 주계, 여기서는 수소이온이라 부르지 않고 양성자라 부른다 했었어요. 양성자를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애가 있다면 이것을 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취급하면 됐었고요. 그리고 연기는 그 H 플러스를 받아가는 받계. 역시 이번에도 양성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역할을 한다면 연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새로운 개념이 있죠. 어떨 때는 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연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놈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추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쪽성 물질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에 따라 산의 역할과 연기 역할을 바꿔가면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들이며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 누구냐면 바로 H2O 물입니다. H2O 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아레니우스 때와 다르게 추가된 것도 있지만 빠진 개념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 기존에는 물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산도 연기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런데 여기서 얘는 양쪽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브랜스테드 로리 방식에서는 중화 반응이란 말이 없습니다. 즉 중성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에게선 항상 산의 역할, 연기 역할 한 두 가지 역할만이 존재하거든요. 중성이라는 표현과 중화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브랜스테드 방식에서는. 즉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화 반응 파트는 전부 무슨 내용을 기반으로 하냐? 아레니우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에는 중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진 개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산연기의 구별을 하기 위한 추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 양쪽성 물질 몇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 HS-, HCO3-, HSO4-, H2PO4-, HPO4E-. 안녕하세요. 기다리면서 복습하고 있었어요. 딱 지난번 한 것까지 복습하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 해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아레니우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리 방식까지에 대한 총 복습이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 때 시간이 모자라갖고 하나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그 하나만 좀 추가하고 가도록 할게요. 왼쪽 요거 지금 지워도 되죠? 왼쪽. 네, 추가 내용이며 책 페이지로는
142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짝산짝연기입니다. 이 단어만 지난번에 못해가지고 이것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별건 없어요. 짝산짝연기라는 건 별건 없고요. 헷갈리지만 않으시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짝산 그리고 짝연기 개념이고 뜻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뜻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브랜스테드 그리고 롤이 산 염기에서 이 분석 방식에서 봤을 때 산과 염기가 각 한 종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냥 짝산짝연기라고 합니다. 뜻 자체는 별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짝을 짓고 있다 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다 아무거나 하나 좀 써보도록 할게요. HCl, H2O, H3O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게 염산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이거든요. 그래서 HCl은 Cl 마이너스로 이어지거든요. H2O는 어디 있어? H3O 플러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일단 브랜스테드 방식으로 누가 산인지 염기인지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HCl이 Cl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남에게 주어버렸다는 얘기죠. 주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는 누구 역할을 했다? 산 염기. 산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H2O는 저놈한테서 뭐를 얻어왔죠? H 플러스 하나 얻어왔습니다. 양성제 밖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역할을 했다? 염기 역할을 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 짝산짝연기를 찾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틀리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주의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 둘은 서로 짝산짝연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쟤네 둘의 관계는 그냥 함께 반응하는 반응물 관계일 뿐입니다. 저건 짝산짝연기가 아니에요. 짝산짝연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이 짝은 정반응과 역반응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이건 정력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정력 관계, 예를 들어 봐봐요. 여기서 이제 Cl-를 역반응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Cl-가 H를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무슨 역할이에요? 염기 역할인 겁니다. 얘는 염기 역할이에요. 얘는요, H를 내놓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이에요? 산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이어지는 둘이 서로 산과 염기 역할, 정에서는 산의 역할, 역에서는 염기 역할. 정에서 염기 역할이었으면 역에서는 산 역할. 이런 식으로 반응 전후에서 연결이 되는 것. 이걸 짝산짝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짝산짝연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묶거나 여기서 묶는 실수만 하지 말라고 지금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화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봐도 얘랑 연결되죠 라고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얘가 누구랑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일 때 뭐 연결하고는 상관없이 Cl 입장에서 H 받아들인다 하면 얘 염기인 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산과 염기는 무조건 짝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랑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용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누가 앞뒤로 연결되는 물질인지 찾을 때 쓰는 게 요 짝산 짝연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확인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산염기 정의 파트 복습뿐 아니라 지난번에 시간상 하나 빼놨던 내용까지 모두 맞춰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pH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농도의 마이너스를 호출하는 거 지난번에 했었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계산식이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복습 내용 마쳤고요. 숙제 풀어오신 거에서 질문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143페이지부터 있었거든요. 일단 143페이지 이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염기 정의 파트인데 어려운 문제는 딱히 있진 않으셨을 텐데 꼭 질문 있으셨을까요? 143부터 일단 145까지가 한 세트였습니다.
여기다 괜찮으셨나요? 오케이, 그럼 pH 파트도 숙제 있었거든요. pH 파트 148부터 151인데 여기도 역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혹시 질문 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521번. 네. 521번. 521번. 521번인데요. 예, 그 521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49쪽에 있어요. 149쪽에 있습니다. 네, 문제 521번이에요. 네, 가나다 세 가지 용액이 25도씨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정보를 먼저 옮겨 놓도록 합시다. 가나다이고 각각의 부피값이 600ml, 3리터, 200ml, 그리고 pH 값은 2, 3, 4인데요. 사실 보기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이걸 보자마자 할 일. pH에 대한 문제라면 몰롱도 얘기가 반드시 포함이 될 거고, 몰롱도 얘기가 포함된다면 몰롱도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값이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몰롱도 공식에서 사용하는 부피는 무조건 리터 단위죠. 즉 여기 있는 밀리리터를 일단 다 리터 바꿔 놓은 다음에 푸는 게 나중에 더 유용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건 아니지만 0.6리터 바꿔놓고 0.2리터 바꿔놓고 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렇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니디 읽어보고 무슨 질문 나가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H3O 플러스에 대괄호 표시 있죠. 이게 몰롱도 표기라 그랬어요. 몰롱도를 알아보래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요. 가와 다에 대해서. 가와 다 맞죠? 가와 다에 대해서인데 농도를 진짜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준 pH를 제공해줬죠. 이 자체가 애초에 농도 차이를 알려주는 거고 로그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다 지수값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그럼 지수로 몇 차이가 나는 거야? 2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의 2제곱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10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을수록 농도가 진한 거였었죠? 그러면 이쪽이 더 100배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진한 용액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은 2배라고 써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2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10의 2제곱만큼이죠. pH가 로그인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니은입니다. H3O 플러스의 양에 대해서 몰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가 나의 2배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를 뭐 직접 풀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좀 간접적으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직접 풀어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직접 풀어보기를. 요거 pH가 몇이라고 써있죠? 2라고 써있어요. 라는 말은 이거 사실 농도로 치자면 물론 몰농도입니다. 몇이라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농도라는 얘기겠죠. 요 아래 거는요? 아래 거라네. 나는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농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몰값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은 요건 1단원 때 배우셨는데 여러분 몰값은 어떻게 구하죠? 농도, 몰농도한테 부피, V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요 값과 요 값을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을 각각 곱한 값이 몰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곱해본다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바뀌죠. 소수점 때문에 앞에 6 곱하기 붙겠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값 붙겠네요. 그렇다면 얘 이쪽이 많습니다. 몇 배? 2배 더 많습니다. 하면은 일단 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자, 이게 직접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는 사실 굳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야, 농도를 지금 기억할 때 봐보시면 이 값만 보고서도 이미 몇 배 농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가와 나의 농도를 비교해보자면 농도가 몇 배인 걸 이미 알게 돼요. 2와 3이니까 10배 농도인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를 대충 11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충 상대값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몰 값은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 알아요. 부피만 곱하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피도 진짜로 곱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은 상대값만 해도 될까? 네, 몇 배인지만 봐도 되죠. 0.6과 3이면 1대 5 비율이죠. 그럼 1대 5라고 해도 되겠죠. 얘네들만 곱해가지고 몇 대 몇? 10대 5 비율이다. 해서 2대 1이다. 비율이 2배이다. 라는 것만 알아내는 게 시간 더 줄일 수 있겠죠. 이게 화학 요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부족 가능성 아니요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시간 모자랄 겁니다. 이번 마지막 시험 진짜 시간 빡빡하게 모자랄 겁니다. 일단 이제 조만간 먼저 선행적으로 경험하러 가보실 분들이 있는데 시간 엄청 빡빡할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거의 안 모자랄 때 저기 중화반응 오늘 할 거 들어가시면 시간 엄청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라도 시간을 1초라도 더 아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몇 배인지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계산하라야 비율 계산하라야 비율 계산할 때 이럴 때 간단하게 좀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얘기였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의 OH 농도는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pH 값이 전부 2, 3, 4 다 산성, 중성, 염기성 중 누구죠? 산성입니다. 그러면 수소 농도가 마이너스 7제곱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OH 농도는 커야 돼요? 더 작아야 돼요? 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예,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 하나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좋아요. 요 파트에 역시 또 질문 주셨을까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메인 디쉬 152페이지의 중화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점인데 중화 반응하고 여러분 이제 3화 헌원 남았는데 각각 한 타임이면 돼요.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별게 없고 앞에 배운 여태까지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때려박아가지고 계산 연습하고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예요. 중화 반응 내용 그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중화 반응 내용 그 자체는 별게 없어요. 중화 반응은 먼저 개념 공부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하나 정도의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사실상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개념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화 반응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거 중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건 무조건 아레니우스 기준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방식에는 애초에 중화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과 염기라는 역할만이 존재할 뿐 중성이다, 중화다라는 표현 자체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에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아레니우스 방식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화 반응을 설명할 때는 산은 무조건 무엇을 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공급자 역할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염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공급자 역할을 생각을 하셔야 되며 따라서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중화 반응 내용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아레니우스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이거 브랜스테드 방식에서 정의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여중화 반응 파트에서 그래서 사용이 안 됩니다. 실제로 암모니아는 중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른 데 쓰여요. 다른 데 쓰입니다. 다만 염기라는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중화라고도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중화랑은 전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정의를 내리실 때는 일단 아레니우스 방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산과 염기가 만나서 H2O 누구죠? 물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형성하냐? 산이 무조건 무엇을 공급한다 치는 거야? H 플러스 공급한다 치는 거야. 염기는 무조건 무엇을 공급한다 치는 거야? 무조건 OH 마이너스 공급한다 치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물이 되는 거니 이런 데서 암모니아 같은 애가 껴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OH 못 내놓으니까요.
이렇게 형성하는데 이럴 경우 산은 H만 가지고 있어요. H와 나머지 음이온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음이온 부분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HCl이면 Cl-, HNO3라면 NO3-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H2O를 형성하고 일부 이온을 그대로 남기게 된다. 라는데 이때의 일부 이온이란 산이 가지고 있는 음이온 부분 그리고 염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 부분이며 이렇게 그대로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염성분 혹은 염성분이라고 말합니다. 줄여서 염분입니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점 우리 바닷물의 염분 얘기하잖아요. 뭐야 그거 바다에서 그동안 수십억 년 동안 중화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중화반응 후에 남은 이온들이 지금 바다에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쌓인 것 중에 그냥 뭐가 많은 것뿐이야. 소금이라는 애가 많은 것뿐이에요. 이런 애들을 염이라 그래요. 소금을 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중화반응 후에 남아도는 이온들, 남게 되는 이온들 이걸 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삼아 하나 쓰자라고 한다면 자 HCl 염산 NaOH 가장 대표적인 산과 염기인데 얘네들을 다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사실 이거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고요. 요거 사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인데 이 중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 둘은 실제로 혈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H2O라는 것으로요. 그리고요. Cl-와 Na+는 실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냐? 물 속에 이온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온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 이온 상태 그대로라는 걸 표시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Na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렇게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를 따로 써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NaC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잘 보시면 NaCl 뒤에 뭐가 붙냐면 AQ가 붙어요. 아크로니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물에 수용액이 돼서 이온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거 이온 상태인데 그냥 편의상 묶었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실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하겠고요. 서로 다른 놈들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실제로 결합하는 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중화반응의 알짜배기다 하여 알짜 이온과 알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염은 그대로 남은 거잖아요. 이거 다 그대로 남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합쳐진 것처럼 써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합쳐져서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죠. 그 얘는 알짜배기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딴 놈들이 알짜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구경분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화반응의 알짜와 구경분 구별해서 문제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물어본다는 것보다 여러 중화반응 문제 중에 알짜랑 구경분이 구별돼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조금씩 이 개념이 섞여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사실상 중화반응 내용 끝입니다. 중화반응의 사실상 내용은 이게 다예요. 사실상의 내용은 이게 다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물어볼 만한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좀 지울 건데 지워도 괜찮을까요? 중화반응 내용은 다시 말하지만 이게 다고요. 이제 이것의 활용입니다. 활용. 이것을 문제 낼 만한 거. 이온 분석과 알짜 반응식입니다.
이온 분석과 알자 반응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순서도식으로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순서도식으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좀 연립방정식에 가까운 형태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자면 먼저 산들은 여기 이제 HCl 봐보시면 알겠지만 H와 Cl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서 규칙성이 뭐냐면 이 산에는 가수라는 게 있어요. 가수가 뭐냐면 산 하나를 물에 던져 넣었을 때 수소 이온이 하나 떨어져 나오냐 혹은 두 개 나오냐 이걸 가수라고 하는데 그 가수는 HCl은 요건 일가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H2SO4 황산인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H 밑에 뭐가 붙었죠? 숫자 2가 붙었고 이것은 물에 녹을 때 수소 이온 몇 마리를 내놓을 것이다. 2마리 내놓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건 이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극 H 밑에 숫자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 이게 일단 핵심이 될 거고 이것으로 몇 가산인지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뒤에 있는 무슨 이온이 붙던지 간에 H 밑에 N이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붙을 거예요.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H3PO4 같은 애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스스로 이온화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게 가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수소 이온 개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수소 이온 개수 맞춰볼까요? H 플러스가 몇 개 떨어져 나온다? N개 떨어져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음이온은 마이너스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 플러스와 개수를 맞춰서 총괄적으로 제로 이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봐봐 H는 무조건 1 플러스잖아요. 근데 N개가 있으면 총 N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A는 혼자서 N 플러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N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서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이 앞에 N 붙이면 안 되나요? 당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4는 무조건 음이온이 1개밖에 안 붙습니다. 4는 무조건 음이온이 1개밖에 안 붙습니다. 혼자서 2-, 3-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2마리 나왔고 SO4 이게 통짜로 A입니다. 요거 혼자서 몇 마이너스? 2- 이런 거예요. 이걸 또 S 쪼개고 O 쪼개고 막 이거저거 다 상상이 쪼개는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4는 무조건 몇 덩어리로 몇 종류로 쪼개져요? 양이온 한 종류와 음이온 한 종류 두 종류로 쪼개지게 되겠으며 막 세 종류 SO4 이거 어떻게 쪼개져? 그냥 이게 SO4가 그냥 한 덩어리예요. H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한 덩어리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염기 같은 경우도 앞쪽에 뭐 NaOH, KOH, MgOH2 막 이런 식으로 가수가 붙어요. 얘네들은 염기 앞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통칭 B라고 부를 것이고요. 뒤에 OH가 붙는데 이 OH에 괄호치고 M 이번엔 M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인지 몇 가 염기인지가 붙습니다. 여기에 2가 붙어 있으면 몇 가 염기야? 2가 염기야. 3개 붙어 있으면 3가 염기야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이온화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 부분과 OH 마이너스 부분 쪼개지 돼 OH 개수가 저 M개가 될 것이고요. B는 M 플러스 혼자서 M 플러스를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연립을 시키는 거예요. 연립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총괄 중화반응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좌변은 HA 플러스 BOH인데 여기에 N 붙을 거고 여기에 M이 붙을 거고요. 화살표.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뭐가 돼야 되죠? 물이 돼야 되죠. 두 가지는 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2O가 되는데 그럼 N에 맞추냐 M에 맞추냐가 중요한데요. 이 두 개의 수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같은 경우가 완벽한 중화점이기 때문에 완벽한 중화인 걸 가정을 한다면 여기 N 써도 되고 혹은 M 써도 돼요. 아무거나 N 혹은 M 아무거나 쓰셔서 물 이만큼 만들어졌어요 하시면 되겠고요. 남아있는 어디 보자. 이온 같은 경우도 BA라는 꼴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도 개수는 N 혹은 M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체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고요. 여기서 알짜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누구를 다 지워버리면 돼요. 구경꾼인 0들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알짜 화학 반응식 써보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H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만 남아서 H2O 되는 거. 개수는요? 선생님? 이거 개수가 서로 다 약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 알짜 반응식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겁니다. 어떤 산과 어떤 염기든지 간에 알짜 반응식은 무조건 이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서술에서 별거 아니지만 한 번 정도씩 꼭 물어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알짜가 뭔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거 몇 해야 되냐, 몇 개수 못 써야 되냐 막 이런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걸 복잡하게 고민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나머지는 다 알짜야, 구경꾼이야? 구경꾼이고 알짜라고 한다면 결국 n과 m이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부 다 약분돼 버리기 때문에 개수조차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알짜 반응식은 무조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예외가 나오죠. 슬프게도 우리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예외가 여러분한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생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외입니다. 산이 하필이면 탄산일 때, 염기가 하필이면 수산화 칼슘일 때. 그리고 이거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주 나오거든요. 수산화 칼슘은 다른 이름으로 석회수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중등부에도 계속 나오는 건데 수산화 칼슘이 석회수입니다. 수산화 칼슘 석회수인데요. 이거 식을 한번 짜볼게요. 탄산이 H2CO3거든요. 수산화 칼슘은요 Ca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거든요. 그래서 이가산의 이가 염기이기 때문에 수소 개수, 수산화 개수가 사실 딱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 반응하면 H2O 몇 개 만들어질까? 이가니까 물 몇 개? 2개 만들어지겠죠? 2개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플러스 CA와 CO3 얘는 하나씩밖에 없죠? 그럼 CA, CO3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평소 같았으면 알짜의 이온 반응식 쓰세요 한다면 얘 소거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 소거시키고 여기서 요거 소거시키면 되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이번엔 소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아닌가요? 탄산칼슘, 석회석입니다. 즉 이온이 아니에요. 이거 돌이에요. 돌가루예요. 돌가루. 그러면 이번에 구경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얘는 구경이 아닙니다. 즉 이번에 알짜 반응식 써보세요 할 때 뭐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이 통째로가 알짜 반응식이에요. 이 통째로가 알짜 반응식이에요. 왜요? 얘는 구경꾼이 아니라 뭐라고요? 앙금이라고 해요. 앙금. 얘는 0이 아니라 앙금이라고 해요. 앙금은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거든요. 즉 얘도 변화를 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게 뭐예요? 석회수라는 이름과 탄산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마 눈치를 채겠지만 우리 석회수에 입김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죠. 그 뿌옇게가 이거 돌가루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탄산칼슘 가루가 여기 돌가루가 생겨나서 뿌옇게 허옇게 돼서 그 가만히 냅두면 뿌옇게 된 게 밑에 깔아앉아서 실제로 밑에 돌가루가 쌓여요. 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반응이고 이건 실질 화학 반응이므로 모두 다 알짜입니다.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그냥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 물어볼만 하죠.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도 뭐 나올 수 있지만 얘가 아니라 이거요. 얘네들의 전체 이온화를 여러분이 다 해석 분석을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이거요. 괜찮으신가? 좋아요. 일단 이거 물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한테 나올 요소는 이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의 해석인데요. 그 첫째는 중화점 찾기입니다. 자, 중화점 찾기.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제가 화학 반응식 쓰면서 M과 N이라는
다른 개수를 일부러 썼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방금 전 한 거는 뭐였었죠? n과 m의 수가 어떻다라고 가정했을 때 같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잠시만요.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중화가 이루어지는, 즉 완벽하게 물이 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더 많이 넣거나 반대로 염기를 더 많이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산을 더 많이 넣었다면 당연히 누가 남아버리게 될까?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남아버리게 될 거고요. 염기를 더 많이 넣어버렸다라고 한다면 OH가 남아버리게 되면서 완벽한 중성 지점을 찾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한 중성 지점을 찾기 위해 산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됩니다. 혹은 염기를 얼마나 더 넣어야 됩니다. 하는 식의 양을 찾는 문제가 나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화점을 찾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1 때 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이건 고1 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화점을 발견하는 근거 1번 뭐가 있죠? 중화열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양적인 관계를 해석하는 게 있어요. 중화열 뭐냐? 중화 반응은, 즉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무조건 열이 나거든요. 무조건 열이 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화점을 벗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고요. 중화점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최고 온도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양적인 관계를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따 예시 문항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는 볼 건데 일단 중화열을 통해서 한다는 건 최고 온도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양적 관계 해석을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문제로 볼 거예요. 어차피 이게 다 활용이다 보니까 내용으로는 들어가도 뭔 소리야 싶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느냐? 이온의 수와 종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산한테 염기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어요. 염기한테 이온이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아까 B 플러스 OH 마이너스, 산에는 H 플러스 A 마이너스 네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중화점이라는 순간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전부 물 H2O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온 종류 몇 종류 남아요? 두 종류밖에 안 남습니다. 좋아요. 이온의 수와 종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종류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A 마이너스 그리고 B 플러스 이렇게 두 종류만 남으면 이 순간이 바로 무슨 점이다? 중화점. 이다라는 게 되겠죠. 이건 종류적인 측면에서. 근데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네 종류나 있었고 그 네 종류의 각각의 양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건데 종류가 두 가지가 빠졌다는 얘기는 양 자체도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온들의 총 농도입니다. 네, 총 농도가 최저를 찍는 순간 이 순간이 무슨 점이다? 중화점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양을 그냥 세는 게 아니라 뭐로 세야 돼요? 농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개수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개수 분석을 하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염산을 1리터 넣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그 다음요. 이 1리터에는 H 플러스가 10개 그리고 CL-도 똑같이 10개가 들어있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순화라고 하겠습니다. 을 집어넣을 건데 몇 미리씩? 200ml씩 집어넣을게요. 200ml입니다. 200ml라면 0.2리터씩 추가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봐봐요. 이 0.2리터에는 NA가 2개, OH가 2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요 까만 거 지워도 괜찮을까요? 이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넣었을 때 HCl 그리고 Na, OH 이것들의 개수를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개수 추적입니다. 한 번만 넣었을 때예요. H 몇 개 있을까요? OH 2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화 반응 일으키면서 8이겠죠. CL은요? 구격분이니까 10개겠죠. NA는요? 구격분이니까 그냥 들어온 2개 그대로겠죠. OH는요? 들어오자마자 알자로 사용해버렸으니까 제로가 돼버렸겠죠. 그 2개는 H2O, 물이 돼버렸으니 이온이 아닌 물이 돼버렸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온 총 몇 개예요? 총 20개입니다. 맞죠? 자, 2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OH가 2개가 더 들어오죠. 그럼 2개 때문에 H 6개 되고 CL 10개 되고 NA는 아까 2개에 새로 들어온 2개까지 해서 4개가 되고 OH는 이번에도 제로겠죠. 총 개수 몇 개죠? 여전히 20개입니다. 3번 넣으면요. 4, 10, 6, 빵. 20개죠. 4번 넣으면요. 2, 10, 4, 시간이죠. 8, 0, 20개죠. 5번 넣으면요. 0, 10, 10, 0. 몇 개죠? 20개죠?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안 바뀌어요.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총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총 개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20이거든요. 하지만요. 지금 이거 원래 염산 1리터에 0.2씩 추가되는 거죠. 얘는 부피가 1.2리터예요. 얘는 1.4리터일 거고 얘는 1.6리터, 얘는 1.8리터, 얘는 2리터일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야? 개수는 똑같은데 양 자체, 부피 자체가 커지고 있죠. 농도가 진해지는 중, 연해지는 중, 연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도로 봐야 돼요. 농도로 추적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도 최저점을 찾으시면 그것이 바로 무슨 점이다? 중화점이다 라고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6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H는 이미 없어졌어요. 제로죠? CL 10이죠? Na 10이죠? OH 2이죠? 드디어 총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죠? 24개로 바뀌었죠. 총 개수가 계속 유지되다가 처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죠. 이 순간이 중화점 막 넘어간 순간입니다. 바뀌기 직전이 즉 중화점이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도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도로 파악하겠다라는 얘기는 개수가 변화되지 않는 한계를 찾아내시면 그것이 중화점이기도 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변하기 직전, 여기가 한계점이니까 이게 중화점이다 라는 식으로 개수 가지고 찾을 거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요건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이온 수를 찾는다, 이온 농도를 찾는다라는 건 이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전기 흐름이 잘 통하냐 잘 안 통하냐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온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이온 농도는 전기의 흐름과 그대로 비례하게 되어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인데 중화적점입니다. 중화적점. 그러니까 중화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일부러 중화점이 비껴놨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이온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남았고 혹은 중화점이니 아니니 파악하셔야 되는 중화적점 문제거든요. 요거는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문제 설명드리면서 실제 활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할게요.